저는 전시 기획을 하고 글을 쓰는 맹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웅철 작가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해온 작업 세계에 대한 이야기하고 더불어 2020년 서울 평화문화축제를 통해서 이 평화에 대해 어떠한 접근과 연구 과정을 해오셨는지 살펴보고 또 추후에 그 작업의 방향에 대해서 또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먼저 이웅철 작가님 소개를 간략히 해주시고 그동안에 이제 해오셨던 작업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지금 연구하고 계신 작업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웅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회화과랑 입체미술과를 조속과죠. 조속과를 두 가지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매체나 이런 형식에 대해서는 구애를 크게 받지 않고 그때 필요한 어떤 주제라든지 그때 제가 끌리는 작업들 그런 형식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내용 중심적으로 좀 작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평화문화전지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작품은 뿔이라는 작업인데 그때 이제 원래 계획은 조금 기간이 길었다면은 사실 그 가정의 각 전구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씩 받아서 그것들을 실외에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기획이 있었는데 시간상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직접 이제 전구들을 달게 됐죠. 그래서 이 작업은 이제 가정용 전구가 사실 밖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이렇게 달려 있는 상태예요. 만약 이런 날 바람이 세게 분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하면은 저 전구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연약하지만 또 이 전구들이 모여 있음으로 해서 저 뒤에 있는 베를린 장벽이랑 같이 시너지가 생기면서 특정한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멈춰서 뭔가 이렇게 사진도 찍고 굉장히 전구 세계 갖고 있는 그런 따뜻함 이런 것들을 이 공간에서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작업을 진행했고요. 이 작업의 모티브는 저희 촛불혁명, 뭐 촛불 시위라고 하지만 촛불혁명 이러한 것에서 좀 기인해서 그 시민들이 이제 뭔가 뭉쳐서 힘을 발휘할 때 어떤 거대한 구조들도 바꿀 수 있었던 그런 기억에서 이제 유래해서 이런 작업을 좀 기획하게 됐었습니다. 혹시 근데 이 작업이 그 외부 공간에서 전시가 됐나요? 아니면은 실내에서? 네. 저 여기 바로 중정에 있는 가운데 그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외부에서 이제 바깥에 전시된 상태입니다. 저 위에도 하늘이 지금 살짝 보이고 있는데 하늘이 뚫려 있는 그런 구조죠. 전시 중에 뭐 전구가 꺼진다거나 뭐 이럴 수도 네, 이날은 운이 좋게 이제 날이 좋아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은 그런 아슬아슬함을 좀 바랬는지도 모르고 바람을 좀 더 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데뷔했을 때 작업인데 2017년에 이제 이 무감각의 명리라는 작업으로 데뷔를 했었고 이 작품은 그 경기도미술관에 주최해서 경기 청년 신진 작가에 이제 선정이 돼서 여기서 전시를 하고 작품이 소장이 됐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게 평면으로 인지하게 되는 그런 착시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은 제 어떤 저는 이 작품을 조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 작품이고 입체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착시를 이제 작품에서 이용하려고 제작을 했던 거고요. 이 작업은 이런 사진들에서 이제 파생돼서 만들어졌어요. 이 사진들은 왼쪽에 있는 사진은 파리 테러의 현장이고 오른쪽은 이제 브뤼셀 공항에서 일어났던 테러의 이미지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소비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 잊혀지고 또 이렇게 잊혀지는 이 이후에 어떤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해서 만든 작업으로 이것을 이제 모자이크화해서 입체로 만들고 입체를 다시 평면으로 인지하게 하는 이런 과정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 개 선택은 그 저 이미지에서 받은 인상을 적용해서 작업에 옮기신 건가요? 저 사진을 이제 모자이크화한 거는 이제 포토샵에서 단순하면은 저 가장 단순한 색의 단위로 뽑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이제 바탕으로 제가 제작을 한 거죠. 이 중에서 이 색을 뽑아서 하면 좋겠다. 제 대표적인 색들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 작업은 플랫폼의 라이브 아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제 진행된 작업인데요. 제가 작업을 하는 가장 중심적인 어떤 주제 의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조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특정한 설계로 인해서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움직이고 하는데, 그 동선이라든지 뭐 우리가 생활하는 습관들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설계된 움직임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항상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은 그 플랫폼L이란 공간 자체가 굉장히 컴팩트하고 또 뭔가 이렇게 가변적인 어떤 느낌이 있어서 그 공간에서 좀 인상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 건축가와 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의도로 설계를 했는지 그런 과정들이 사실 여기 작업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것들과, 그리고 또 안무가를 저보다 이제 신체를 잘 활용하고 또 잘 외부의 어떤 느낌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안무가를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안무가가 이제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들, 그렇게 텍스트를 중첩해서 이제 제가 찍어낸 사진이랑 같이 이제 교차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제가 경기창작센터라는 레지던시에 입주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던 작업인데요. 그 공간은 좀 대부도 안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 대부도라는 곳이 섬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육지로 다 연결되어 있는 매우 좀 특이한 장소를 갖고 장소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갯벌에 나가서 그 갯벌에 어떤 인공적인 움직임이 개입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영상으로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를 했던 거고, 그것을 퍼포먼스 필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잠깐 보시고, 네.
이렇게 해오신 작업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네. 지금 평화라는 주제로도 작업을 연구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어떤 맥락으로 또 연결이 돼서 지금 현재 리서치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뭐 이런 작업들도 네, 이렇게 과거를 넘어갈까요? 네. 이거는 이제 여기 아까 만들었던 작업의 연장선상으로 그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이제 이 보드블록 같은 형태들 밟으면 이렇게 뒤뚱거리게 되거든요. 마치 갯벌이나 이런 그런 바깥에 어떤 거친 어떤 환경에서 걷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인공적으로 이런 환경을 만들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은 공공미술로 심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나중에 이제 그 바깥에 설치할 것을 좀 계획해서 제작한 작업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이런 작업들이 이제 어떻게 평화로 이어지게 됐는지에 말씀드리면, 결국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도 기존에 있던 어떤 규칙이라든지 그리고 짜여진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뭔가 가로지르는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또 뭔가 이렇게 가변적이고 유기적으로 우리의 어떤 신체들을 만들게 되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예술 작품을 향유하는 것이 굉장히 유연하고 뭔가 이렇게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신체를 만드는 것도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렇게 신체가 다듬어질 때 어떤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획일화시키는 어떤 요인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게 결국은 어떤 개인의 평화랑 연결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최근에 이 평화 관련해서 주제를 받았을 때 작업의 연결 지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작하면서의 그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이 네. 작업과 어떻게 연결이 될지. 네. 그 다른 작가분들도 똑같이 이제 느끼셨을 것 같은데, 평화라는 어떤 키워드로 작업을 하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좀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다들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고, 저 또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막막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평화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고 있었는지 과연 그런 것부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평화의 어떤 정의부터 다시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단계를 좀 밟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전을 네.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봤을 때 평화라는 것이 이제 전쟁, 분쟁 이런 갈등이 없이 평온한 그런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상태가 평온한 상태일까를 생각해 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고, 그런 평화롭지 못한 상태구나. 근데 이거를 어떤 거대 담론이나 이런 것부터 다가가기보다는 개인으로부터 느끼는, 저부터 느끼는 그런, 왜 평화를 위협하는 무슨 요인이 있을까를 들여다보는 것을 이제 제 안에서부터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상황이었겠죠. 현재 뭐 많은 예술가 분들도 그렇게 되고, 저 또한 전시가 계속 취소되거나 혹은 뭔가 영상으로 대체되고, 지금도 원래는 좀 기획이 바뀌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어떤 흐름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한 또 문제들이 생기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좀 들여다보니까 뭐 코로나가 갖고 있는 모두의 문제를 떠나서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억누르고 있었던, 그리고 좀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가시화되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증오라든지 혐오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국가 간에도 뭐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금지되고 또 벽이 생기고 이러면서 생기는 그런 갈등들, 그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이제 이걸 계기로 뭔가 촉발되고 있구나, 이런 상황들이, 세계가 점점 어두워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그것을 가장 부추기는 요인이 뭘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느끼는 감정보다 분명히 우리가 뭔가에 통제되고 그리고 세뇌당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무의식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이제 언론의 어떤 매스미디어라는 그런 매스미디어가 갖고 있는 속성들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거는 뭐 이렇게 보수 쪽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희소식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기사 같은 경우는 보수 언론들은 쫙 다루고 진보 언론들은 하나도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또 이제 진보 언론에서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있으면은 진보 언론에서는 다 다루는데 보수 언론은 침묵하게 되고, 예를 들면 뭐 일본과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이 굉장히 침묵하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 있었고, 또 옆에 보시면 이제 그 포털 사이트, 가장 큰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계속 중국에 대한 어떤 혐오감을 부추길 수 있을 그런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구독해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로그인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노출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이 사이트와 중국과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그리고 이 정부와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이런 거를 계속 할까. 또 반대로 이 라이벌인 포털 사이트를 보면은 뭐 일본에 대한 또 굉장히 안 좋은 감정들을, 분노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노출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고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저게 후쿠시마 원전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거를 제가 이제 처음에 무감각의 병리란 작업을 할 때 저 작업은 이제 언론 기사 같은 거 이미지를 찾아보면서 이제 저 사진을 찾았는데, 저 사진은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이랑 상관이 없는 사진이에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 하면 대표적인 사진으로 저게 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론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 중에 굉장히 네거티브한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책을 보다가 이거 재밌겠다 하고서 이제 하늘의 집에 저 스텔스라는 책을 보면서 이 스텔스기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이 설명서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스텔스기가 이렇게 꾸준히 발전해 왔는가를 얘기하는데, 스텔스기를 조종한 어떤 그 조종사가 이제 그 제일 마지막으로 퇴역하기 전에 이 스텔스기를 몰고 북한 영공에 가서 날다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게 가장 인상적인 기억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책에 있어서 제가 그 기사를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언론사에서 단 하나 정도 그 기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 기사를 또 해외에서 찾아봤거든요. 과연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군인이, 퇴역을 한 군인이 있나?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책에도 이렇게 실리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언론의 프레이밍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이미지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저기 이제 물을 주는 병사인데, 저것을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총을 겨누고 있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인도적인 측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진이나 이런 기사를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저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어떤 도달한 지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웠던 게, 그런 정치적인 어떤 색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를 돌이켜 보면은 이제 오히려 저런 굉장히 많은 뉴스들을 접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던 것들이 이제 뭐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 저 슬픈 불멸주의자라는 책을 봤는데, 저 책 같은 경우에서 이 뭐 보도 같은 데서 계속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면 사람들한테, 그럼 사람들은 굉장히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는 성향이 되고 안정감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으로 가까워지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본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에서는 그 사진에 대해서 뭐 공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존 버거 또한 이제 그런 사진을 보면서 결국은 그런 것을 보다 보면 우리가 기피하게 되고, 결국엔 유니세프 같은 것에 뭐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감시와 처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순종적인 신체를 만드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미셸 푸코가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신문이나 혹은 이렇게 공공에서 다뤄지는 언어들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이게 공중 지원이죠. 에어 서포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나오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공중 지원이라고 하면은 뭔가 굉장히 이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폭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미사일을 떨어뜨려줘 이러면은 떨어뜨려주고 가는 굉장히 사람들을 살상하는 어떤 방식이 이제 공중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뭐 예를 들면 그런 살인자라든지 뭐 강간범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굉장히 순화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폭력 뭐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뭔가 퉁치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정말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무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자살이라는 것도 사실 자살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되면 자극적이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 이런 말들을 쓰게 되는데 뭐 그게 이제 그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쓴다고는 들었는데 뭐 그런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언어가 이렇게 순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좀 조심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